오늘로 ATM은 해약이다. 휴대폰 녹음 앱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고 단단한 노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흘렀다. 며느리의 미소가 종이처럼 찢겨 붙었고 아들의 눈동자엔 계산과 공포가 동시에 번졌다. 한 줄의 음성이 사람의 본심을 멈춰 세웠다. 되감기. 이 장면이 오기까지 딱 보름이 걸렸다. 새벽 6시 10분. 윤태식은 낡은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돌다가 왼쪽 가슴 아래가 칼처럼 찢기는 느낌을 받았다. 숨이 푹 꺼졌고 눈앞이 흰색으로 번졌다. 눈을 떴을 때 응급실 천장이 먼저 내려왔다. 심근경색 고위험군입니다. 스텐트 시술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직원이 덧붙였다. 선납 300만, 총 650만 원 예상. 300만. 숫자는 작아 보였지만 오늘 태식에게는 너무 컸다. 통장 잔액 21만 3천. 떨리는 손으로 아들 윤현수의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지금 회사라 급한 거예요? 심장이래. 오늘 시술해야 한대. 선납이. 아휴, 요즘 병원들 다 그래요. 엄살도 있고 저희도 이자 나가고 애 학원비가 일단 쉬세요. 뚝. 며느리 민지에게도 걸었다. 아버님, 300만이요?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앞으로 돈 얘기는 죄송해요. 병실엔 모니터 비품만 남았다. 300만은 오늘로 가장 싸우기 쉬운 돈이었다. 다음 날 같은 동네 이복래가 과일 봉지를 들고 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호텔 연회장. 검은 정장과 화려한 조명이 뒤엉켰다. 장인 칠순 기념 현수막 아래 현수와 민지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몇십만 원 하는 양주가 빛났다. 캡션엔 하트 이모티콘이 폭포처럼 흘렀다. 태식의 손등에 파란 핏줄이 솟았다. 어제 300만은 없던 사람들이 오늘 3천만 원이 넘는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태식은 퇴원을 고민했다. 죽음이 덜 무서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발을 멈춰 세웠다. 태식이 맞지? 나 정해철. 월남 때 너랑 같은 소대였어. 45년 전 젖은 흙냄새와 빗소리가 동시에 올라왔다. 쓰러진 밤, 태식이 업고 달렸던 소년의 얼굴이 작년의 선명한 눈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해철은 지금 공증사무소와 협업하는 법률가였다. 얼마가 급한데? 300. 10분이면 된다. 두 통의 전화가 갔고 행정데스크에 서류가 올랐다. 윤태식 시술입원비 처리. 그 다음 해철은 작은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 태식의 손에 올려놨다. 혹시 몰라 준비했다. 유언 녹음하고 공정증서까지 가자. 그리고 신탁. 도장 위임장 꼼수 못쓰게 수탁자 전속 처분으로 박아두자.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철이 덧붙였다. 너는 그때 내 목숨을 업고 달렸고 난 지금 내 삶을 지켜줄 차례야. 흰 벽 앞 붉은 점이 켜졌다. 레코더가 숨을 들이마셨다. 윤태식. 오늘 날짜로 남긴다. 내 재산은 전부 신탁으로 출연한다. 수탁자 전속 처분, 생활의료비 평생 지급, 디지털 자산도 포함한다. 손자 장학계정 순자 장학을 만든다. 내 도장은 나만 찍는다. 위임장으로는 내 인생을 못 판다. ATM은 오늘로 해약이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다. 녹음이 끝나자 해철은 바로 공증 예약을 잡았다. 영상 공증까지. 그리고 계좌 휴대폰 포털에 사망질병 시 보호잠금 정책을 걸었다. 비밀번호를 강하게, 접근 권한을 좁게. 시술은 무사했다. 이틀 뒤 태식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화 너머로 들린 소식. 큰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상가에는 검은 옷이 모였다. 상주 옆에 민지가 서 있었다. 입술엔 적당량의 슬픔, 손엔 계산.
아버님, 장례비 300만만 보태주세요. 체면이 있잖아요. 태식은 잠깐 민지를 바라봤다. 어제 너희가 올린 사진 봤다. 장인 칠순 샴페인. 민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합의금 같은 거라. 어쨌든 장례는 가족 공동 비용이니까요. 어제 내 시술비 300만은 가족 공동 아니었니? 민지는 입술을 깨물다 눈을 돌렸다. 지금은 장례가 먼저예요. 밤이 깊자 민지는 흰 봉투 대신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태식의 집 거실. 종이의 모서리는 칼날처럼 반듯했다. 아버님, 빠르게 해결하려면 집 전세 보증금 일부만 빼면 돼요. 위임장, 인감대리, 등기동에 다 준비했어요. 여기 도장만 5군데. 태식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도장은 쉽게 찍지만 양심은 어렵다. 현수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아버지, 남 줄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좋게 하자는데 왜 시간 없어요? 팔과 팔이 얽혔다. 지팡이가 바닥을 구르고 서랍장이 밀렸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쿵. 문 밖에서 이봉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 씨? 방금 큰 소리 경찰이죠? 노인께서. 노크 소리가 단단하게 울렸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문이 열렸고 정해철이 동시에 들어섰다. 현장 보존 부탁드립니다. 진술은 제가 정리합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어제는 장례비 300만, 그제는 내 시술비 300만. 너희의 300만은 왜 늘 다른 방향으로 흐르냐? 경찰이 물었다. 처벌 의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접근 연락 금지 신청도. 해철이 문서를 식탁에 탁 올렸다. 신탁 설정 완료. 수탁자 전속. 유언 녹음 영상 공증 접수. 위임장 포괄 대리로는 손 못 댑니다. 현수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민지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게 그녀의 원래 표정 같았다. 해철이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에 노란 파일이 떠 있었다. 윤태식 유언 최종.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늘로 ATM은 해약이다. 버튼 하나가 방 안의 거짓말을 멈췄다. 표정은 그제야 진짜가 됐다. 거실이 다시 고요해지자 정해철이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남기고 돌아갔고 문틈까지 들어왔던 차가운 밤 공기가 슬며시 물러났다. 이봉래는 미지근한 생수를 내려놓고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살았네, 태식 씨. 무서웠죠. 근데 잘하셨어요. 태식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말 대신 숨을 고르고 수첩 첫 장을 천천히 넘겼다. 첫 줄이 또렷했다. 오늘 도장 대신 선을 찍었다. 다음 날 오전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접근 연락 금지 요청과 함께 위임대리 일체 거절 의사표시. 정해철은 우편 영수증을 투명 파일에 끼워 넣으며 말끝을 낮췄다. 이제 일반적 접촉은 다 불법 신호가 된다. 초인종이 울려도 받지 마. 연락은 전부 나한테. 그런데도 세상은 쉽게 그치지 않는다. 오후부터 낯선 번호가 줄줄이 울렸다. 얇게 웃는 목소리들. 윤 어르신 맞으시죠? 요즘 경전철 호재로 저희가 선점 계약. 신탁은 수탁자 전속이라 번거로워요. 위임장 형태로 간다니. 장례비 문제로 힘드시다 들었는데 급전 가능. 정해철은 기본 문답처럼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법률 대리인으로 일어나시죠. 지금 이 번호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첫 번째 불친절이 도착했다. 부양료 지급 요청 및 재산처분 중지 요구라는 내용 증명. 발신인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법무사무소였다. 문장 사이사이로 억지가 배어 있었다. 효도 및 부양 의무라는 단어의 진짜는 한 줌도 없었다. 정해철은 서류를 넘기며 한숨처럼 웃었다.
사무장 로펌, 겉은 법무, 속은 브로커. 답변 넣고 접근 금지 경고 추가. 밤이 깊어질수록 말 대신 글이 늘어났다. 동네 카페에 익명글 하나가 올라왔다. 시부모 재산, 낯선 변호사가 가로챘다. 썸네일에는 흐릿한 거실 사진이 붙었다. 문장들은 억측과 감정으로 부풀어 있었다. 요즘 노인 등치는 변호사들 며느리만 나쁘냐 같은 말들이 댓글에 둥둥 떴다. 이봉래가 링크를 들고 뛰어왔다. 이거 어쩌죠? 정해철은 차분했다. 캡처 확보, 플랫폼 신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작성자 IP 보존 요청까지. 그는 신고 양식을 매끈하게 통과시켰다. 글은 반나절도 못 버티고 내렸다. 회색 문구 하나만 남았다. 정책 위반으로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삭제 소식이 도착하자마자 다른 방향에서 문이 열렸다. 민지의 모친이 현관 카메라 앞에 섰다. 검은 카디건,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자세. 렌즈가 얼굴을 잡자 입모양이 또박또박 움직였다. 어르신, 우리 애가 철이 없었습니다. 장례 중이라 마음이 좀 도장 얘기는 잊어주세요. 가족끼리 좋게. 인터폰이 짧게 켜졌다 꺼졌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도 따뜻했다. 사과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을 지킬 때입니다. 연락은 변호사에게. 문이 다시 닫혔다. 태식은 주머니 속 보이스 레코더를 한번 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서 잠깐 온기를 얻었다가 다시 원래의 온도로 돌아왔다. 물건도 사람처럼 각자 지켜야 할 온도가 있다. 이튿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들어있었다. 회색 인쇄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형태를 한 정체불명의 종이. 상단엔 태식의 이름이 타이핑되어 있었고 하단엔 빈 서명칸이 컸다. 낯익은 필체에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어르신이 쓰시기 불편할까봐 미리 작성해드렸어요. 정해철이 확대경을 들었다. 이건 모양만 동의서고 실상은 금융정보 위임장. 위험한 쓰레기지. 증거 보존하고 발송처 역추적. 그날 오후 주민센터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고령자 상대로 한 위임장 인감대리주의.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 서명은 동사무 소장이었지만 문장은 정해철의 것이었다. 저녁 무렵 현관 앞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소리가 났다. 손잡이가 2번 흔들리고 도어락에 얇은 종이가 끼워졌다. 금매 제값 보장. 카메라 화면에 한 남자의 옆얼굴이 스치고 사라졌다. 정해철이 순찰 요청을 넣어둔 지 하루 만이었다. 그 남자는 순찰차의 파란 불빛이 골목 끝을 스칠 때쯤 발걸음을 재촉해 사라졌다. 밤, 태식은 잠을 오래 기다렸다. 기다림이 길수록 숨은 얕아졌다. 결국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흔들림을 보다가 그는 수첩을 꺼냈다. 2번째 줄을 적었다. 선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보이지 않아서 더 단단해야 한다. 이후 사흘 동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함정처럼 느껴질 즈음 갑자기 속도가 붙었다. 민지의 지인이란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다. 유언 같은 건 녹음만으론 효력이 약해요. 그래도 도장은 뒤이어 등기소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법이란 문서가 첨부됐다. 잘 만든 가이드처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보이는 겉모양이었다. 정해철은 답장을 한 줄로 끝냈다. 유언 녹음은 공정증서와 함께 효력이 보완됐다. 위임 대리는 무효. 더 연락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아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엮일 수 있다. 그날 오후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다. 윤태식 어르신, 제3자가 신탁원부 열람을 시도했지만 법정 대리인 승인 없이는 불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는 정돈되어 있었다. 등기소 유리창 너머로
겨울 햇빛이 번져 들어오는 장면이 떠올랐다. 서류와 빛. 빛은 서류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밤, 동네 카페에는 다시 익명글이 떴다. 이번엔 더 교묘했다. 노인의 자유를 빼앗는 신탁, 이것이 효도인가라는 제목이었다. 사진도 실명도 없었지만 문장들 사이사이에 어젯밤의 거실이 슬그머니 끼어 있었다.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다. 플랫폼 관리자 계정이 개입했고 커뮤니티 운영 규정이 캡처와 함께 댓글로 붙었다.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유포 금지. 누군가가 그럼 어디서 진실을 확인하느냐고 물었고 한 줄의 답이 올라왔다. 법원과 공증, 그리고 신탁원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진실은 고래고래 고함치지 않으면서도 길을 찾았다. 다음 날 다른 종류의 초인종이 울렸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 한 명. 작은 테이블에 종이컵이 놓이고 차분한 목소리들이 교대로 앉았다. 불편함, 위험 요소, 긴급 상황 시 연락체계. 정해철이 미리 보낸 문서 덕에 회의는 설명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다. 직원들이 돌아가자 태식은 잠깐 웃었다. 낯선 사람들이 1시간 동안 그의 삶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다. 도움은 문 안에서 해야 한다는 규칙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녁 현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문장 길이는 평소보다 짧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례비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식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오래 보았다. 한참 뒤 한 줄만 적어 보냈다. 사람은 시간이 아니라 선으로 달라진다. 밤 10시 정해철이 톤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디지털 자산 잠금 2단계까지 완료. 휴대폰 포털 금융, 비상계정 분리. 유언 녹음 영상 공증은 필요시 열람으로 제한. 이제 끝난 걸까? 끝난 게 아니라 견고해진 거다. 내일부터는 네가 내 삶을 사는 날이 더 많아질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견고해졌다. 삶이, 선이, 숨이.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시장을 느리게 걸었다. 떡집 앞에서 떡 2팩을 사고 생선 가게에서 작은 조기를 4마리 샀다. 집으로 돌아와 손질을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카메라 화면에 노란 조끼가 잡혔다. 사회봉사 조끼. 민지였다. 손에 집게와 쓰레기 봉투. 렌즈 너머로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점심 무렵 정해철이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중으로 순자 장학 계정 열린다. 학교 추천 면담 기준, 분기별 공개 회계. 처음은 2명으로 시작하자. 좋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오래가게. 그때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정기지급 1회차 입금.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온도는 따뜻했다. 이 돈은 ATM 구멍에서 나온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켜낸 선 위를 걸어온 시간의 변환 같았다. 저녁, 태식은 귤을 까서 작은 접시에 담았다. 문득 멀리서 현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5걸음 거리에서 멈춘 아들. 손에는 귤 봉지 하나. 현수는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주 낮게 인사했다. 태식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다만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덜컥 닫히고 다른 문 하나가 사각하고 열렸다. 멀리서 인사하는 문. 밤 수첩에 3번째 줄을 적었다. 선은 시험을 만나야 선명해진다. 오늘 또 한 번 통과했다. 아침 공기가 얇게 서늘했다. 윤태식은 마루에 물을 뿌리고 걸레질을 했다. 나무결 사이로 먼지 대신 며칠치 긴장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창틀에 기대둔 보이스 레코더는 조그마한 금속 새처럼 햇빛을 받았다. 버튼 하나로 거짓말을 멈추는 새. 문패 아래 그림자 하나가 멈췄다. 노크. 우편 집배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도장 받는 우편입니다. 회색 봉투 2장. 등기 도장이 붉었다. 정해철이 먼저 뜯어봤다. 재산처분 중지 촉구 및 부양료 지급 요구라는 제목. 말투는 공손했지만 문장 사이로 억지와 협박이 번갈아 걸렸다. 정해철이 펜으로 윗줄을 그었다. 법정 용어를 흉내낸 겁니다. 효력은 없어요. 답변서 넣고 접근금지 위반 경고를 함께 통지하죠. 우편이 채 씻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해철이 스피커폰을 눌렀다. 얇은 남자 목소리. 어르신, 저희는 신탁까지도 가족 합의서로 간다니. 법률 대리인에게만 연락하십시오. 이 번호로의 추가 통신은 기록 신고합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다. 해철이 수첩에 간단히 적었다. 통신 기록. 날짜, 시각, 발신번호, 통화 내용 요지. 종이에 적힌 글자는 디딤돌 같았다. 마음이 미끄러지는 날엔 디딤돌이 길이 된다. 정오 조금 전 동네 카페에 글 하나가 떴다. 효도는 법보다 먼저다. 사진은 없고 문장은 길었다. 신탁이란 이름으로 노인의 자유를 묶어두는 자들이 있다. 정해철은 캡처를 마치고 플랫폼 신고 절차를 밟았다. 삭제가 확정되자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렸다. 사실 확인 불가 사안 유포 금지. 반복 시 강등. 댓글 하나가 조용히 달렸다. 진실은 법원과 공증, 그리고 신탁원부에서 확인됩니다. 오후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다. 윤태식 어르신 관련 타인이 신탁원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법정 대리인 승인 없이는 불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고 문장은 깔끔했다. 법의 문장엔 온도가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원칙의 편이라서. 그날 해질녘 현관 카메라에 세 사람이 잡혔다. 수의 가방을 든 남자, 서류 봉투를 든 여자, 그리고 멀찍이 선 민지. 남자가 인사를 했다. 어르신 위임장만 저희가 예시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접근 금지 중입니다.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에게. 여자는 서류 한 장을 카메라에 들이댔다. 흐릿하게 보이는 활자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해철이 인터폰을 잡았다. 그 양식 맨 하단에 금융정보 열람 및 위임 문구가 있죠. CCTV에 모두 녹화됐습니다. 곧 순찰이 갈 겁니다. 잠시 뒤 파란 불빛이 골목을 스쳤다. 새 그림자는 빠르게 흩어졌다. 문틈에 끼워진 종이 한 장만 남았다. 금매 제값 보장. 태식은 그 종이를 투명 파일에 넣었다. 증거도 먼지처럼 쌓인다. 하지만 먼지와 다른 점은 쓸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밤, 정해철이 작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이건 디지털 잠금 카드. 휴대폰, 이메일, 포털, 은행. 비상 연락망을 나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하나로 제한. 그리고 휴대폰에 긴급 녹음 단축키 설정.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튼 하나면 되는 거지? 그래. 버튼 하나면 거짓말이 멈춰. 다음 날 오전, 태식은 떡집에 들러 쑥떡을 샀다. 떡 포장이 따뜻했다. 돌아오는 길에 이복래가 마주쳤다. 태식 씨, 얼굴 살았네. 잘하고 있어요. 그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보통 가장 나중에 듣게 되니까. 점심 무렵 정해철이 서류 몇 장을 펼쳤다. 순자 장학개정 개설 확인서, 학교 추천 면담, 분기별 집행보고라는 글자가 가는 선처럼 인쇄되어 있었다. 상단엔 작은 로고가 인쇄돼 있었다.
봉투가 두툼하지 않아도 원칙이 두툼하면 오래간다. 오후 민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길지 않은 문장. 봉사 중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배식. 연락하지 말라 하셔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건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문장 끝에 마침표가 진짜 마침표처럼 보였다. 억지로 붙인 느낌이 아니었다. 해질 무렵 예고 없이 한파처럼 장면이 바뀌었다. 등기소 현관 CCTV 캡처가 메신저에 도착했다. 정해철 지인이 보냈다. 오늘 낮 이 사람들이 위임장 접수 시도. 사진 속 남자는 어제와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해철의 답장은 짧았다. 증거 보존. 내일 오전에 진술. 태식은 숨을 길게 쉬었다. 가끔은 숨도 저축해야 한다. 밤 노크.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미끄러졌다. 약식 기소 의견서 제출 예정 안내. 발신은 경찰서. 혐의는 위임장 관련 사문서 위조행 3위수, 접근금지 위반. 정해철이 말끝을 낮췄다.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선이다. 넘어오면 법, 그전엔 말. 잠들기 전 태식은 수첩을 펼쳤다. 네 번째 줄. 도움은 문 안에서, 부탁은 문 밖에서. 나는 문을 잘 닫을 것이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방을 메웠다. 글을 쓰는 행위는 문을 닫는 행위와 닮았다. 열고 닫는 타이밍이 중요해서. 새벽 심장이 잠깐 울렁이며 고개를 들었다. 혈압이 솟았다. 이복래가 급히 문을 두드렸다. 태식 씨, 얼굴 창백해. 보건지소로 가는 길, 정해철이 동행했다. 신탁의 응급요양 우선지급 조항 덕분에 계산대에서 카드 대신 문장 하나가 통과했다. 신탁 수익자 응급우선지급 집행. 돈의 흐름이 사람의 숨을 지키는 모습을 태식은 처음 보았다. 계산을 건너뛰는 삶. 그 자체로 눈물이 날 만큼 호사였다. 하루 입원 후 태식은 돌아왔다. 베개 높이를 낮추고 물잔을 가까이 두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살짝 고꾸라졌다 일어났다. 정해철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내일은 순자 장학 첫 면담. 아이 2명. 교사 추천서 읽어보자. 저녁 아들이 멀리 서 있었다. 5걸음 거리. 과일 봉지 대신 얇은 노트를 들고. 아버지 일일 기록입니다. 오늘 했던 노동, 읽은 책 한 페이지 요약, 지출 내역. 보여드리고만 가겠습니다. 태식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노트를 문지방에 조심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멀리서 인사하는 법은 연습해야 더 자연스러워진다. 오늘은 조금 나았다. 밤, 보이스 레코더를 책상 모서리에 올려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식탁의 나무 온도와 섞여 적당한 온도가 되었다. 태식은 그 온도를 손바닥으로 느꼈다. 그리고 5번째 줄을 썼다. 버튼 하나로 멈추는 건 거짓말, 버튼 없이 계속되는 건 진심. 불을 끄니 바람소리가 창문을 한번 쓸고 갔다. 다음 페이지가 조용히 기다렸다. 새벽 공기가 맑았다. 윤태식은 마루에 물을 뿌리고 창틀에 걸린 바람을 한번 쓰다듬듯 열렸다 닫았다 했다. 보이스 레코더는 여전히 책상 모서리에서 반짝였다. 버튼 하나로 멈추는 건 거짓말, 버튼 없이 계속되는 건 진심. 어젯밤에 적은 문장이 손끝에 다시 떠올랐다. 정해철이 이른 시간에 들렀다. 검은 파일 두께가 조금 얇아져 있었다. 등기소 진술 끝. 위임장 위조행 3위수 쪽은 약식 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접근금지는 연장 가닥. 태식은 끄덕였다. 형량보다 선. 맞아. 넘어오면 법, 그전엔 말. 그리고 해철이 얇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순자 장학 첫 면담. 작은 회의실.
교사 2명과 아이 둘이 들어왔다. 첫 아이는 운동화 끈이 느슨했다. 끈 묶자. 태식이 무릎을 굽히자 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아직 가난에 물들기 전이었다. 아이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순자 장학 로고가 작게 인쇄된 카드가 동봉되어 있었다. 두 번째 아이는 손바닥에 땀을 잔뜩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다. 무겁게 받지 말아라. 오래가게 쓸 생각만 하면 된다. 교사들이 나간 뒤 정해철이 장부를 펼쳤다. 회계표엔 날짜, 금액, 용도, 비고가 단정히 줄을 섰다. 분기마다 공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이양. 원칙이 장부를 지킨다. 태식은 숫자보다 문장이 먼저 들어오는 자신을 조금 낯설게 느꼈다. 낯선데 좋았다. 오후 전우회에서 연락이 왔다. 태식아, 우리도 얹자. 전우 장학 따로. 해철이 곧바로 규칙을 적었다. 학교 추천 면담 병행. 생활비 외 사용 금지 안내서 동봉. 분기별 공개 회계. 문제 발생 시 즉시 중단이양. 태식이 덧붙였다. 도움은 문 안에서. 부탁은 문 밖에서. 흰머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웃음이 회의실 공기를 살짝 데웠다. 해질역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고령자 재정의료 보호 매뉴얼에 사례로 넣어도 될까요? 개인정보는 가려서. 원칙을 알게 된다면. 네. 위임장인감대리주의, 법률대리인 일원화로 정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잠깐 멍하니 앉았다. 자신이 누군가의 좋은 예시가 된다는 게 어색했다. 어색함은 대체로 좋은 일의 방증이었다. 그날 밤 카메라 렌즈 앞에 노란 조끼가 다시 섰다. 민지였다. 손엔 집게, 봉투는 반쯤 찼다. 렌즈에 작은 숨이 맺히고 사라졌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잠깐의 정적이 대화처럼 이어졌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태식도 아무 말 없이 창문가에 핸드타월을 개다가 그대로 멈추었다. 몇 초 후 둘 다 다시 움직였다. 제자리에서. 다음 날 등기소에서 마지막 통지가 왔다. 신탁원부 불법 열람 시도 경고, 안내 발송 완료. 정해철은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무장 로펌 쪽 퇴각한다. 남은 건 온라인 잔불. 온라인 잔불은 이미 잦아들고 있었다. 동네 카페엔 운영 공지가 상단에 고정됐다. 사실 확인 불가 사안의 유포 금지. 위반 시 즉시 삭제 및 활동 제한. 댓글 하나가 조용히 빛났다. 법원, 공증, 신탁원부 여기가 길. 시장날, 태식은 생선가게에서 조기 4마리를 샀다. 손질을 해주는 젊은 사장에게 물었다. 요즘 경전철 얘기는 조용하나? 예, 시끄러울 때보다 조용할 때가 진짜더라고요. 가격도 그래요. 조용할 때 사서 조용할 때 쓰는 게 제일 남아요. 태식은 웃었다. 나도 그 법칙을 배워가는 중. 집으로 돌아와 펜의 조기를 눕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카메라 화면에 낯선 남자 하나가 잡혔다. 양복, 서류 봉투. 어르신, 상호보완형 금융상품 제한 신탁과 연계하면 절세. 내일은 변호사와만 한다. 남자가 더 말하려 하자 태식이 짧게 덧붙였다. 나는 시간을 얻는다. 그 말에 남자의 미소가 흔들렸다.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저녁, 정해철이 서류철을 들고 왔다. 2차 분할 매각 준비. 120평만. 대금은 정기지급장학 의료예비금, 자동 배분, 재매각 제한 2년. 태식은 도장을 찍기 전 부엌벽의 종이를 한번 읽었다. 조용한 부자의 규칙. 지난주에 적어 붙인 4줄 아래 한 줄을 덧붙였다. 화려함은 선을 흐린다. 나는 그늘에서 선을 다시 긋는다. 도장을 한 번씩만 찍었다. 쉽게 찍히지 않는 도장이었다. 밤,
아들이 멀리 서 있었다. 이번엔 빈손. 대신 양쪽 주머니가 납작했다. 아버지, 오늘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다만 현수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말이 없었다. 말 대신 버티는 자세. 태식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인사하는 법, 오늘은 더 자연스러웠다. 잠들기 전에 수첩을 폈다. 6번째 줄. 돈은 방패, 사람은 칼이 아니다. 방패를 제대로 쥐면 칼을 뽑을 일도 줄어든다. 펜 끝이 멈추고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이 오래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이복래가 대문 건너에서 손을 흔들었다. 태식 씨, 오늘은 날이 맑아요. 밥 맛있게 드세요. 그 평범한 인사가 길게 울렸다. 장부는 투명했고 마음은 조용했다. 그 둘이 겹치자 하루가 아침 햇살이 처마 끝을 얇게 긁고 지나갔다. 윤태식은 마루에 물을 뿌린 뒤 창틀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손바닥만 한 보이스 레코더는 책상 모서리에서 반짝였고 그 옆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어젯밤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버튼 하나로 멈추는 건 거짓말, 버튼 없이 계속되는 건 진심. 정해철이 일찍 왔다. 검은 파일 대신 얇은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오늘 첫 순자 장학 수여식이야. 작은 교실. 칠판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걸렸다. 순자 장학 전후 장학, 봄학기 수여. 아이 5이 줄지어 섰다. 첫 아이의 운동화 끈이 다시 느슨했다. 태식이 무릎을 굽혔다. 끈은 네가 묶어야 한다. 내가 옆에서 기다릴게.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매듭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봉투를 건네며 태식이 말했다. 무겁게 받지 말아라. 오래가게 써라. 두 번째 아이는 봉투를 받다가 눈물을 쏟았다. 태식은 어색한 손짓으로 아이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말 대신 잠깐의 침묵이 교실을 데웠다. 행사가 끝나고 강당 빈 의자에 잠시 앉았을 때 전후회에서 온 이들이 장부를 펼쳤다. 전후 장학 항목 아래 4줄의 원칙이 인쇄되어 있었다. 학교 추천 면담 병행, 생활비 외 사용 금지 안내서 동봉, 분기별 공개 회계, 문제 발생 시 즉시 중단이양. 정해철이 덧붙여 적었다. 도움은 문 안에서, 부탁은 문 밖에서.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가 투명하면 마음도 조용해진다. 오후 시장 골목은 봄채소 향으로 가득했다. 상추가 넓적했고 부추는 젖은 초록색이었다. 태식이 상추 한 봉지를 집어들자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요즘 마음고생 많았죠? 그래도 표정이 훨씬 좋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닦고. 그게 전부지요. 잘 닦고? 문이요. 필요할 때는 정확히. 집으로 돌아오니 초인종이 울렸다. 카메라 화면에 아들이 섰다. 오늘도 5걸음 거리. 손에는 얇은 노트와 봉투 하나. 아버지, 개인회생 12회차 변제 영수증과 일일 기록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 필사, 하루 한 번 노동, 하루 한 줄 반성말 대신 기록으로 서겠습니다. 태식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대문 위로 봄바람이 잠깐 넘었다. 그 바람이 인사처럼 느껴졌다. 노트를 펼친 태식은 숫자보다 문장에 먼저 시선이 멈췄다. 오늘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대신 부탁을 문 밖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스스로 가져가지 않았다. 문장은 습관이 되어가는 길을 보여줬다. 해질녘 정해철이 서류철을 들고 왔다. 2차 분할 매각 집행 완료. 120평. 대금은 신탁계좌로 유입. 정기지급 장학 의료예비금 비율 배분 자동화. 재매각 제한 2년.
언론 등기 절차는 조용하게 다 끝냈다. 태식이 부엌벽의 종이를 가리켰다. 조용한 부자의 규칙 아래에 빈줄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펜으로 세 문장을 적었다. 돈은 흐르게, 생활은 조용하게. 시끄러울 때 벌지 말고 조용할 때 써라. 정해철이 웃었다. 이제 규칙이 10개가 넘어가겠네. 규칙은 많아도 선은 하나. 그때 카메라에 노란 조끼가 잡혔다. 민지였다. 요양원 급식차를 밀고 지나가는 영상이 주민센터 계정에 올라왔다. 그녀가 노인의 손에 물컵을 쥐어주고 젖은 수건으로 손등을 닦아주는 장면. 카메라는 작고 멀었다. 그래서 더 진짜 같았다. 밤, 동네 카페에는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닉네임도 문장도 단출했다. 도장을 쉽게 찍었다. 양심을 어렵게 했다. 오늘은 반대로 해보았다.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태식은 글을 오래 읽다가 조용히 창을 닫았다. 창을 닫는 행위는 늘 같은 의미였다. 선을 지키는 것.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고령자 보호 매뉴얼 최종본 공유드립니다. PDF를 열자 첫 페이지에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문으로 지키는 선 위임장인감 대리 금융 위임주의와 법률 대리인 일어나. 태식은 첫 장을 읽고 천천히 마지막 장까지 넘겼다.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문서를 남이 읽게 된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문서가 버튼이 될 수도 있었다. 거짓말을 멈추는, 혹은 무모함을 멈추는. 점심 무렵 정해철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USB, 유언 영상 원본과 공증본, 그리고 장부 백업. 금고에 보관하고 사본은 내 사무실 금고에도. 태식이 USB를 손바닥에서 굴렸다. 금속이 햇빛을 받아 따뜻했다. 물건이 따뜻해지는 건 사람이 잘 들고 있어서겠지. 혹은 지킬 자리를 잘 찾았거나. 그날 오후 전화가 한 통 더 왔다. 상호보안형 금융상품 운운하던 그 회사였다. 목소리가 더 공손해졌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 나는 시간을 얻는다. 같은 문장, 같은 톤, 같은 선. 통화는 더 길어지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이복래가 귤과 새우젓을 들고 왔다. 태식 씨, 이거 봄김치 담그면 딱 좋아요. 이복래 씨, 오늘도 덕을 쌓네. 덕은 쌓자는 말이 아니라 쌓이고 보니 있더라 하는 말이죠. 둘은 괜히 웃었다. 괜히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만으로도 봄은 충분했다. 밤 수첩을 폈다. 세 줄을 적었다. 선은 보이지 않지만 반복으로 선명해진다. 오늘 다시 한번. 보이스 레코더를 손끝으로 톡 건드렸다가 켜지지 않은 버튼을 다시 가만히 눌렀다. 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위로였다. 마지막 유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시내 호텔 연회장 초대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토지주 VIP 특별 설명회 신탁유언 세무 원스톱. 금박 인쇄가 번쩍였다. 태식은 초대장을 반으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위에 조용한 부자의 규칙 한 장을 덮었다. 금박보다 종이가 더 든든해 보였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바람이 살짝 스쳤다. 선풍기처럼 돌지 않는 바람. 방향이 있는 바람. 태식은 눈을 감았다. 오늘도 문을 정확히 닫았고 내일도 정확히 열 것이다. 그게 하루의 품격이었다. 난 매미 소리가 멀리서 지워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윤태식은 마당에 물을 가볍게 뿌리고 텃밭 가장자리 고랑을 발끝으로 다듬었다. 부엌벽의 종이가 살짝 들썩였다. 상단엔 둥근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조용한 부자의 규칙. 손가락으로 한 줄씩 조용히 짚었다. 읽을수록 마음이 가라앉았다. 흔들릴 때는 읽는다. 오전 10시 양복 차림의 사내 둘이 골목을 따라 들어왔다.
명함엔 자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소는 번들거렸고 말은 매끈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신탁 구조를 살짝만 조정하면 절세가 크게 됩니다. 해외 상품과 연계하면. 태식은 문을 열지 않은 채 스피커를 눌렀다. 목소리는 낮고 선명했다. 내일은 내 변호사와만 한다. 사내가 한 박자 멈췄다. 기회를 놓치십니다. 나는 시간을 얻는다. 말과 함께 문은 더 닫혔다. 부엌벽의 종이는 바람에 살짝 웃었다. 점심 무렵 사촌이라 소개한 이가 찾아왔다. 형님, 조카 사업이 코앞이라 명의만 잠깐 보증만 살짝. 도움은 문 안에서, 부탁은 문 밖에서. 태식은 물을 내어주고 정확히 말했다. 내 부탁은 돈이고 돈은 문 밖이다. 사촌은 오래 앉아있지 못했다. 문이 닫히자 집 안 공기가 다시 가지런해졌다. 정해철이 옆에서 장부를 덮으며 작게 웃었다. 오늘 규칙을 2번이나 썼네. 규칙은 많아도 선은 하나지. 그 즈음 민지의 노란 조끼는 요양원 복도에 더 자주 보였다. 식판 정리, 복약 확인, 침대 난간 닦기. 어느 날 그녀는 투석을 마친 노인의 손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노인은 손목을 2번 가볍게 토닥였다. 고마워. 내 딸 같네. 그 말에 민지는 어리둥절하게 웃었다. 그날 밤 옅은 불빛 아래 짧은 편지를 썼다. 어르신 용서를 구하려고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제가 부수고 다녔던 것들을 제 손으로 줍는 중입니다. 다시는 어르신의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제 손이 누군가의 숨을 조금은 고르게 하길 바랍니다. 민지. 편지는 고향집 우편함에 도착했다. 태식은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미정사진 아래에 내려놓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용서는 자유다. 오늘은 보류. 벽에 붙여둔 문장이 오늘도 유효했다. 윤현수는 작업복에 망치를 꽂고 살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회색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한 달에 한 번 변제 영수증과 함께 짧은 기록이 도착했다. 오늘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부탁을 문 밖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스스로 가져가지 않았다. 태식은 창가에 기대 읽다가 수첩을 펴서 한 줄을 덧붙였다. 사람은 시간이 아니라 선으로 바뀐다. 여름 장마의 사이 시장 입구에서 2사람의 동선이 겹쳤다. 현수는 얼음물 2병을 들고 있었다. 태식이 1병을 받았다. 물은 물로 받겠다. 둘은 목을 축였다. 말은 더 붙지 않았다. 머리 위로 관광버스가 먼지를 남기고 지나갔다. 발끝 아래 보이지 않는 선이 또렷했다. 전우회에서는 여름방학 전후 장학 작은 캠프가 열렸다. 아이들은 묶는 법을 배우고 불씨를 살리는 법을 익혔다. 칠판에 규칙이 크게 적혔다. 돈은 방패, 사람은 칼이 아니다. 검은 봉투는 악습, 투명한 장부는 습관. 부탁은 문 밖에서, 도움은 문 안에서. 선을 넘어오는 발소리는 기록으로 남긴다. 태식이 마이크를 잡았다. 마지막으로 한 줄. 선을 정하는 건 내 책임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 책임을 매일 갱신하는 거다. 아이 하나가 물었다. 넘으면요? 넘었다는 걸 알자마자 다시 돌아와라. 늦더라도. 장마가 걷히자 마지막 유혹이 문을 두드렸다. 시내호텔 연회장. 금박 초대장이 우편함에서 번쩍였다. 토지주 VIP 전략 설명회 신탁유언 세무 원스톱. 반짝이는 조명, 반짝이는 말, 반짝이는 약속. 태식은 초대장을 반으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위에 조용한 부자의 규칙을 덮었다. 금박보다 종이가 더 든든해 보였다. 정해철이 웃으며 물었다. 안 가시죠? 나는 마당이 좋다. 규칙 1조. 현금은 흐르게, 생활은 조용하게.
호텔 조명은 조용하지 않지. 둘은 같이 웃었다. 그날 오후 2차 분할 매각 정산표가 도착했다. 대금은 신탁계좌로 들어와 자동으로 분배되었다. 정기지급, 장학 의료 예비금. 숫자는 그저 숫자였지만 흐름은 사람이었다. 계산을 건너뛰는 숨. 그 표현이 태식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보고가 열렸다. 순자 장학과 전후 장학 중간 점검. 회계표가 복사되어 나눠졌다. 숫자 옆엔 이름 대신 목적이 적혔다. 누군가가 물었다. 한마디 하시죠. 태식은 짧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선을 나눴습니다. 선이 있으면 돈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박수가 오래 이어졌다. 이복래가 뒷줄에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 집 어르신 젊을 때도 말수가 적었는데 늙어서는 더 귀한 말만 한다네. 회관을 나서는데 민지가 빈손으로 서 있었다.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저는 멀리서 살겠습니다. 제 선은 저쪽입니다. 태식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그 선을 어기지 않았다. 밤, 정해철이 마지막 서류철을 들고 왔다. 모든 절차 종료. 다음은 평온을 유지하는 일뿐.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지. 어디가? 태식은 창가의 사진을 가리켰다. 미정의 웃음이 햇살을 받았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작. 그날 밤 창밖으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보이스 레코더는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다.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다. 거짓말은 멈췄고 진심은 계속됐다. 수첩의 첫 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적어온 문장들이 차례대로 박혀 있었다. 오늘로 ATM은 해약이다. 도장은 쉽게 찍지만 양심은 어렵다. 선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보이지 않아서 더 단단해야 한다. 선은 시험을 만나야 선명해진다. 도움은 문 안에서, 부탁은 문 밖에서. 돈은 방패, 사람은 칼이 아니다. 돈은 흐르게, 생활은 조용하게. 화려함은 선을 흐린다. 나는 그늘에서 선을 다시 긋는다. 버튼 하나로 멈추는 건 거짓말, 버튼 없이 계속되는 건 진심. 규칙은 많아도 선은 하나. 그리고 마지막 줄을 천천히 적었다. 나는 조용히 부자가 되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선 덕분에.